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시가 지역의 모든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면 이 돈으로 상경기 활성화를 끌어나겠다는 구상인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춘천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만 5천여 명. 하루 1,500여 명 안팎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조만간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민 일상과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300억 원을 편성하여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의 일상 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만 18세 이상 춘천 시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2년 전 춘천시가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그때와 달리 이번 지원금은 전액 춘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올해 정부에서 내려온 교부세가 예상보다 360억 원 더 많았다며 이 돈을 활용하면 예산 마련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지원금 예산을 추경 예산에 반영해 의회 심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춘천시 의회는 이달 말부터 예산 심의에 나섭니다. 그런데 오는 6월 선거를 앞두고 모든 시민에게 주는 지원금이 선심성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시 의회 한 의원은 춘천시의 재정 자립도는 20% 정도에 불과하다며 300억 원의 돈을 시민들에게 주는 건 표를 의식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춘천시가 일부 의원에게는 내용조차 알리지 않았다며 소통 부족을 꼬집었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지급 규모와 시기 등을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 예산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춘천시는 다음 달부터 시민들에게 지원금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제보는 MBC 시간입니다.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공동 소유하는 논밭에 정체 모를 검은 흙과 쓰레기가 쌓여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서 보니 논밭에는 2m가 넘는 불법 성토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거름용으로 쓸 흙을 퍼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신부급의 한 논밭입니다. 이곳은 주민 100여 명이 마을개발위원회 명의로 공동 소유한 땅입니다. 지난 겨울 이곳 논밭에 정체 모를 검은 흙이 불법 내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검은 흙을 삽으로 파내자 폐비닐과 깨진 플라스틱, 공사장에서나 쓸 법한 폐건축자재 따위가 섞여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까지 이렇게 각종 쓰레기가 매립돼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다른 농지와 하천까지 오염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덤프, 그 업체에서 어느 절에 몰래 갖다 부는 걸로 아마 추정이 돼요. 제가 논주이지만은 저런 건 못 들게 막죠. 제보자는 땅속 깊이 매립된 쓰레기가 빗물이나 지하수를 통해 인근의 하천으로 흘러들 수 있다며 행정기관의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걸 오래 방치하다 보면 썩어서 인근의 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 1급 하천이기 때문에 땅속으로 기피해갖고 오염될 소지가 큽니다. 취재 과정에서 마을 주민 공동소유 논밭에 검은 흙의 매립을 허락한 사람은 개발위원회 위원장인 마을 이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장은 마을 관광자원으로 꽃을 기르기 위해 인근 저수지에서 퍼온 거름용 흙일 뿐 쓰레기 매립 사실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저수지 흙을 받은 거고 누가 몰래 거기다 갖다가 버렸는지는 모르는데 그 전체 흙이 거름기 있고 토양에 좋은 흙이지 거기 쓰레기를 갖다 버린 건 아니에요. 춘천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2m 넘는 성토와 쓰레기 매립 등 불법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로 이행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평창군이 초중고등학교에 이어 대학도 무상교육 실현에 나섰습니다. 평창장학회가 올해부터 대학생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교육 지원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해마다 인구가 감소해 4만 명 붕괴 위기에 놓인 평창군. 노인 인구가 30% 이상을 차지하며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데다 14세 이하 어린이들은 전체 인구의 7.3%에 불과하다는 건 더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 같은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평창군이 무상교육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초, 중, 고에 이어 대학생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1년에 한 학기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1, 2학기 등록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지난해 말 평창 장학회의 장학금 지급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학년과 선발 인원, 보호자 소득, 가구당 학생 수 등을 제한하지 않고 대학 전학기 실납입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학부모들은 학비 부담이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어 크게 반기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거를 자기가 갚아야 되는 부담을 안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그런 데에서는 마음 가볍게 공부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성적 기준은 남아 있습니다. 신입생의 경우 내신이나 수능 성적 중 하나만 기준을 넘으면 되고 재학생은 직전 학기 학점이 2.0은 넘어야 합니다. 또 보호자는 3년 이상, 본인은 6개월 이상 평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려 인구 유출을 막고 낮은 출산율도 극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교육의 수준을 향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또 수도권 지역에는 우리 공공기숙사 같은 것도 확대를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경비 문제나 이런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평창 장학회는 현재 96억 원가량의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이번 장학금 확대로 연간 장학금 지급액은 평소의 2배 정도인 15억 원가량이 사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화천에 이어 강원도에선 두 번째로 그나마 학생 수가 적은 농촌 지역이라 예산에 큰 부담이 없다는 계산입니다. 매년 장학회 기부금도 늘고 있어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인재 육성 노력이 지역 소멸 해소 방안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동해시가 5년여 전부터 시내버스 안내 시스템을 일부 정류장에 갖춰 시민들에게 운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 정상 운영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배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시의 시내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 운행 정보를 알리는 전광판이 설치돼 있지만 버스 한 대의 운행 정보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 대의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지만 해당 내용은 버스 운행 정보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버스 정류장의 안내 시스템 화면은 아예 먹통이 돼버렸습니다. 이처럼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만 아무 내용도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다 보니 이용객들도 답답하다는 반응입니다. 기다리는데 몇 시 오는지도 모르고 한참 기다려도 안 오니까 차가 불편하죠. 아니 없으면 그냥 그런 데로 썼어. 옛날 같이 그렇게 했는데 저렇게 하다가 갑자기 안 나오니까 왜 또 안 나오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동해시는 지난 2017년부터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류장 13곳에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버스 노선을 공유하는 삼척시와의 호환 문제를 비롯해 시스템 자체의 고장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이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버스 단말기가 고장이 잦아서 계속 교체하고 수리 보수하는데 부품 수급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버스 안내 정보 안내 시스템 제공하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분간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이 정상화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동해시는 우선 QR코드를 이용한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고령층이 많은 이용객의 특성상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교육감 예비 후보들이 인지도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민성숙 교육감 예비 후보는 강원도 교육청에서
기초학력 향상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 융합적인 인재 양성 등 5개 영역의 강원 교육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교육감 예비 후보는 문태호, 신경호, 유대균, 조백송, 강사명, 최강익 등 7명으로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정책과 얼굴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내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강원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지난해 2차례 단속에서 지인들에게 이른바 깡을 한 학원에 5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업체 2곳을 등록 취소하고 과태료와 환수 조치 68곳을 계도했습니다. 현재 강원 상품권 가맹점은 종이 상품권이 36,721곳, 모바일 상품권 67,654곳 등이 등록돼 있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재택 원격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워케이션 특화 상품을 세계 여행사 연합으로 오늘부터 출시합니다. 워케이션은 휴가지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새로운 근무 형태이자 여행 트렌드입니다. 올해 워케이션 특화 상품은 주중 2박 이상의 상품으로 재택 근무 여건을 갖춘 객실 제공은 물론 비즈니스 센터 이용, 근무 형태에 맞춘 조기 체크인 등 숙박지에 초점을 맞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은 봄철 때마다 반복되는 독초 식중독 사고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림연구원은 이른 봄 싹이 막 돋아나고 꽃이 피기 전에는 일반인들이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며 모양이 비슷한 곰취와 동이나물, 산마늘과 박새를 꼽았습니다. 아울러 산나물의 채취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가에서 생산한 안전한 산나물을 식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의 한 중학교가 축구부 소속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한 사람의 월 60에서 70만 원의 회비 납부를 종용했다며 전교조 강원지부가 불법 찬조금 모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학부모들의 수익자 부담 경비는 작은 금액이라도 학교 회계에 편입시켜 투명하게 운용해야 하지만 입금은 모두 개인 통장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 사안이 춘천교육지원청으로 이첩돼 오는 17일 감사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는 지역형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처분과 관련한 도민 고충 해결에 나섭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 접수하고 해결하는 맞춤형 민원 상담 서비스입니다. 이번 현장 상담은 내일 동해시청, 모레 강릉시청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과수구제역이라고 불리는 과수 화상병을 막기 위해 방제 약재 구입 등에 30억 원을 투입합니다. 과수 화상병은 주로 사과와 배나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법정 전염병으로 5, 6월 개화기에 감염 위험이 높고 작업자, 작업도구, 곤충에 의해 확산되며 치료제는 따로 없습니다. 도농업기술원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사과, 배 과수원 1,513헥타르에서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원주와 영월, 평창의 과수원 1.5헥타르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피해지 주민들에 대한 심리 상담이 각 시군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산불 피해를 입은 옥계면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각 피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1차 심리 상담을 진행한 결과 2명이 심층 상담이 필요해 추가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해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오늘 18일 춘천의 트라우마 센터와 함께 승지동 피해민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주엔 망상동 피해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예비 후보 등록과 공약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광준 춘천시장 예비후보는 춘천시청에서 공약 발표회를 갖고 춘천교도소와 탄약고 등을 이전해 동래면 일대에 500만 평 규모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최동용 예비후보도 최근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도 곧 예비후보로 등록하겠다고 밝히는 등 춘천시장을 비롯한 지방선거의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앞으로 2년 동안 120억 원을 들여 시민 참여형 탄소제로 도시구현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공유 택시와 전기 자전거 등으로 절감하는 탄소를 데이터화하고 각종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 방안을 확대하겠다며 정부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옥계면 금진리와 강동면 심곡리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앞두고 오늘 18일 탑스텐 호텔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강릉시가 추진하는 복합관광단지는 금진리와 심곡리 일대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바다 공연장과 에코돔 식물원, 야외 키즈파크 등을 포함한 자연 공연과 세계적인 브랜드의 골프, 리조트, 호텔을 포함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강릉 L&D 주식회사는 태영건설을 대표 출자자로 한 출자금 500억 원 규모의 특수 목적 법인이며 강릉시는 이번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사업지 인근 사격장 이전과 관광단지 조성 계획, 추진 현황, 경제적 파급 효과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환경사업소 재활용 선별장이 증설 공사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기존 선별장은 지난 2014년 하루 처리 용량 35톤 규모로 건립됐지만 반입되는 쓰레기량이 이를 초과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18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처리 용량을 50톤으로 늘리는 증설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